수학 1 강의 14번째 역함수의 도함수 인버스 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오늘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미분 법칙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진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미분 법칙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첫 번째 rule of linearity, 미분의 선형성입니다. 함수 u하고 v가 있고 앞에 상수 a, b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 이 함수들의 미분은 상수는 그대로 오고 각각의 미분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곱 미분 법칙 프로덕트 룰입니다. 함수 u하고 f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의 미분은 u 곱하기 v의 미분 더하기 v 곱하기 u의 미분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 역수 미분 법칙 reciprocal rule입니다. 요거는 목 미분 법칙을 우리가 먼저 보고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물론 목 미분 법칙 다 프로덕트 룰에서부터 증명이 됐었어요. quotient 룰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v분의 u를 전체를 미분할 때 미분하게 되면 v의 제곱 이게 분모가 되고 분자에는 v 곱하기 u 프라임 빼기 u 곱하기 v 프라임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역수 미분 법칙 reciprocal rule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몫의 그 미분 법칙에서 이 u를 1로 놓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 v분의 1을 미분하게 되면 v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는 거는 뭡니까? v가 오는데 u의 미분이에요. 1의 미분이기 때문에 이 텀은 제로가 되고 그래서 빼기 u가 1이기 때문에 그냥 v 프라임. 그래서 v분의 1의 미분은 v제곱분의 마이너스 v 프라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워 룰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듭 제곱 미분 법칙은요. 어떤 함수 u의 이건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게 함수입니다. 함수의 n승을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n은 그대로 앞으로 나오고 그 함수는 u의 n-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붙는 것이 이 함수 자체의 미분 u'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파워 룰이 되고 그 다음 체인 룰이라고 알려진 연쇄 법칙은요.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있는 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g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안에 이 fx가 이렇게 들어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전체를 g는 z라는 거는 g fx라고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y라고 두고요. inside function이라고 두고 이거를 z를 x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에서 g 프라임 fx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안쪽에 있는 이 fx를 한번 x로 다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쇄법칙까지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역함수의 도함수.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역함수의 도함수. 지금까지 우리가 미분을 배웠던 함수는 x의 n승, sin, cosine, 그리고 지수함수입니다. 그럼 그 외에 어떤 미분들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미분의 정의, 즉 평균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 델타 x를 0으로 보냄으로 해서 극한을 취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함수의 미분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역함수의 미분법을 쓰게 되면 익히 알려져 있는 이 로그 함수의 미분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아크 사인 또는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로그 y의 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y 이퀄 2의 x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함수는 자, x가 먼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예, 인풋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x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이 지수 함수는 이 y라는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이게 원래 함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버스 펑션으로 취하게 되면,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이 로그가 됩니다. 특히 밑이 2일 때, 여기 나오는 2가 이게 이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가 2일 때 우리가 역함수를 취하면 natural log라고 하는 ln으로 역함수가 됩니다. 자, ln이 되는데 이때 아웃풋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이때 나오는 x가 이제 이게 아웃풋이 됩니다. 자, 그러면 y라는 로그 y를 취한다는 건 뭐냐 하면 로그 y는 이 y를 밑이 2인 지수로 나타냈을 때 그 지수값이 무엇인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y, 여기 있는 y에다가 y는 2x죠. 그래서 y를 밑이 2인 지수로 취하게 되면 그 지수 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 exponent 지수가 뭔가 그걸 물어보는 게 이 바로 로그 함수가 됩니다. 자, 또 이번에는 사인, 코사인의 역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y equals sin x면 여기 sin x는 여기 x에 해당되는 이제 인풋으로 앵글이 들어가죠. 앵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앵글에 해당되는 sin 함수가 y라는 아웃풋을 내줍니다. 자, 이거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이 sin의 역함수 이렇게 쓸 때 sin 마이너스 1승이라고 씁니다. 읽을 때는 arc sin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인풋이 이제 y가 됩니다. 되면 여기서부터 아웃풋으로 이렇게 x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풋, 아웃풋을 이제 역함수 그리고 원래 함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y equal fx라고 칩시다. x가 인풋이 되고 이제 y가 아웃풋이 되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x는 f 인버스 y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걸 다시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 인버스는 원래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fx는 y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y가 fx라고 할 때요. 여기 나오는 fx를 우리가 y라고 놓으면 f 인버스 y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f 인버스 y는 이거죠? 이건 x가 되고요. 또 여기 y가 fx였으니까 f 인버스 y는 이게 뭡니까? 이게 x가 되죠. x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y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나오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용하면 자, 그러면 이제는 역함수 인버스 펑션의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연쇄법칙 체인룰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관계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f 인버스 fx equal y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 fx는 이게 y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 이거는 뭡니까? 함수 fx가 inside 펑션 y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f 인버스라는 함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의 양변을 x로 미분해 봅니다. 자,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쉬운 오른쪽은 x를 미분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미분해 봅시다. 자, 일단 이것은 함수 안에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쇄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안쪽에 들어있는 fx를 y라고 합니다. 그러면 f 인버스 y라는 함수를 우리가 x로 미분해야 되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f 인버스 y는 지금 x가 보이지 않죠. 따라서 먼저 여기 보이는 y로 미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f 인버스 y라는 함수를 y로 미분해 주고요. 근데 우리가 원래 x로 미분해야 되니까 dy dx를 이렇게 또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f 인버스 y라는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dy dx를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f 인버스 y 미분은 dy dx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즉, 이 연쇄법칙을 통해서 연쇄법칙이 f의 인버스의 미분과 f의 미분 dy dx는 뭡니까? dy dx y가 fx였기 때문에 요거는 f를 x로 미분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쇄법칙이 바로 f의 인버스의 미분과 f의 미분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을 연쇄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역함수 미분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우리 선형함수의 도함수, 선형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 함수. 자, 선형함수의 미분. 자, y 이퀄 ax 이퀄 b라고 합시다. 그래서 y는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x, 이게 인풋이 되는 거죠. 인풋이 되고, 그래서 여기 x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y라는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x는 a라는 상수만 이렇게 남게 되고요. 자,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y 이퀄 fx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x는 y 함수로 표현하면 되죠. 자, x는 y 함수로 표현하면 y 빼기 b 넘겨주고 나누기 a 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a분의 y-b가 되고, 그러면 x는 f 인버스 y가 됩니다. y 이퀄 fx에서 우리가 인버스 취하게 되면 f 인버스 y는 x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x는 요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x를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dx dy, 자, 이 두 번째 이 항을 두 번째 있는 이것을, 자, 이 중간에 있는 변이죠.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1만 남죠. 그래서 dx dy는 a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선형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보면 어떻게 한번 인풋에서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이 경우에는 이게 y가 인풋이 되고 여기 나온 x가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단계를 따져봅시다. 이 첫 번째 있는 y 이퀄 ax 플러스 b에서 이게 y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가 x를 입력하면요. 순서를 한번 봅시다. y가 구해지는 순서. 자, x를 입력하면, 여기 x를 입력하면 먼저 그 다음에 처음에 뭘 합니까? x에다 a를 곱하죠. a를 곱한다. 그 다음 y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b를 그 다음에 더한 거죠. b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y가 출력된다는 거죠. y가 출력된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함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에서는 y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y를 입력하면, 자, 이때 구해주는 순서가 앞에서 x를 입력했을 때의 순서의 역순입니다. 역순. 자, 그러면 a를 곱하고 b를 더했습니다. 그거 역순이니까 뭐예요? b부터 더한 걸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를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b를 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A를 곱했던 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B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A로 나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X가 출력되는 거죠. 완전히 여기서 나오는 거에 완전히 뭡니까? 완벽한 역순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인버스 펑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y equal fx라고 하면요. 이거에 인버스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f 인버스 취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f 인버스 자, 이게 y죠. 이게 y입니다. 이게 y예요. 자, y에다가 인버스 f 취했기 때문에 f 인버스 취하면 x만 남는 거죠. 그래서 f 인버스 fx equal x가 되는 게 나오게 되고, 자, 이제 양변이 모두 다 x의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밖에 있는 이 f 인버스 함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인사이드가 y죠.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y로 미분했기 때문에 우리 x로 미분하기 위해서는 dy dx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오른쪽은 x였기 때문에 미분하면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인버스의 미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인버스의 미분 df 인버스 y dy는 뭐가 돼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f 인버스의 미분은 1 나누기 dy dx가 됩니다. dy dx. 자, 1 나누기 dy dx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역수로 취하면 되죠. 그러면 dx dy가 됩니다. 자, dy dx는 이 함수에서 dy dx는 이미 a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dy dx 이 부분이 이게 a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역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y, fx equal y라고 주어지면 그거의 미분은 x는 f 인버스 y입니다. 따라서 x가 y 함수기 때문에 dx dy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dx dy는 바로 dy dx를 역수로 취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x dy 곱하기 dy dx는 1이 된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는 dy dx는 뭐예요? y equal fx의 기울기가 되고 dx dy는 이거는 f 인버스 y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서로 1이 된다. 그래서 슬로프 dy dx와 슬로프 dx dy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대응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함수와 그리고 그 역함수의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그 두 개의 기울기는 곱해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형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로그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이 y equal 2의 x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x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로그 y라는 거는 y를 밑을 2로 한 지수로 나타냈을 때, 지수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 익스포넌트 지수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그러면 2의 x를 밑이 2인 지수 함수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지수는 x가 되죠. 이제 그래서 2x의 로그를 취하면은 이게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y equal 2x승.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y라고 두면요. 자, set y equal 2의 x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체인룰에서 쓰고 있는 inside 펑션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미분 어떻게 할 건가? 자, 이게 y equal 2x고 이게 fx가 바로 y가 되죠. 여기 나오는 fx가 이게 바로 y입니다. 자, 그러면
y를 인버스 취하면 y 꼴 fx에서 y를 인버스 취하면 그거는 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위에 보면 y는 2x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바로 fx죠. 이게 바로 fx예요. 자, 그러면 이 fx 앞에다가 인버스를 취하면 x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양변이 다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양변을 우리가 x로 미분을 합니다. x로 미분을 해요. 자, 그런데 자, f 인버스 fx는 뭐예요? y죠.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로그 y가 됩니다. 로그 y. 왜냐하면 y가 2x고 그거에 인버스 하면 로그하고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f 인버스 y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로그 y가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로그 y를 y 이퀄 x에서 양변을 x로 미분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x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1이 되고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x로 미분하는데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x가 없어요. 그러면 미분할 수 있는 y로 먼저 미분하죠. 자, 로그 y를 미분합니다. 뭘로? y로 미분해요. 자, 했어요. 그냥 로그 y라는 함수를 y로 미분했다는 뜻이고, 근데 원래 x로 미분해야 되는데 y로 먼저 미분했기 때문에 dy, dx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dy하고 없어지고 결국은 로그 y를 x로 미분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로그 함수의 미분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넘깁니다. 그러면 d 로그 y dy는 뭐예요? 1, 그리고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dy dx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y 이퀄 2x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dy dx는 뭐예요? 지수함수의 미분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이게 그냥 2x가 되고 이게 그냥 y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y입니다. 그럼 뭐예요? 로그 y를 y로 미분한 꼴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y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로그 y를 y로 미분하면 y분의 1이 됩니다. 자, 로그 y를 y로 미분하면 y분의 1 또는 y의 마이너스 1승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이 여기서 쓰는 변수를 우리가 y라고 하지 않고 x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x를 x로 미분하면 이거는 x분의 1이 돼요. x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함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이게 뭐 x가 되든 y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x라고 하면 자, 이 그래프는 이게 로그 x가 됩니다. 로그 x는 x가 1일 때 여기 x가 1 들어갔을 때 이 시점 1,0를 지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x로 미분했을 때 그거의 결과는 지수 n이 앞으로 나오고요. xn-1승입니다. 이때 n이 0은 안 됐어요. x에 0승하면 그건 1이 되고 1을 미분하면 그거는 상수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꼴로 안 됐었는데 이런 꼴을 만족하려고 하면 n이 0인 경우에는 빠졌어요. 근데 자, 여기 보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x의 n-1승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그랬을 때 n을 0으로 0은 제외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자, n이 0이면 x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는 거죠.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x의 1승이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줄 수가 없었는데 그 답이 바로 뭐예요? 자이언 로그 함수라는 거예요. 자이언 로그 함수 로그 x를 미분하면 그거의 미분은 x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로그를 미분하면 그거의 역수가 된다라는 거, 로그 y를 미분하면
y분의 1. 로그 x를 미분하면 자연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 만약에 로그 t를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t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한번 또 우리가 검토를 해봅시다. 일단 y 이꼴 2의 x승이어서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역함수를 취하면 이게 x는 로그 y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로그의 정의가 y를 미칠 로그 y라는 거는 y를 미치 2인 지수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 지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죠? y를 2의 x이기 때문에 y는 밑을 2로 했을 때 지수가 x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가 x는 로그 y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y 이퀄 2의 x에서 이 x를 여기 나오는 로그 n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 바로 x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2x는 y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를 쓴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f 인버스 y는 뭐예요? y 이퀄 fx에서 y 이퀄 fx에서 f 인버스 y 하면 이 부분이 바로 x라는 거죠. 그러면 fx는 y죠.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양변을 보게 되면 무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왼쪽도 함수가 f 있고 f 인버스 있고 y가 있고요. 오른쪽도 y입니다. 따라서 이 양변을 우리가 y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오는 y는 어디에서 옵니까? 여기 제일 위에 보면 2의 로그 y승은 y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y가 2의 x니까 이거 y는 fx인데, 자, 그럼 전체는 f이기 때문에 2의 어떤 승이에요? 여기 있는 x승이 되는데 x는 로그 y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2의 로그 y승은 y다. 여기서 양변을 y로 미분하면, 자, 한번 미분해 봅시다. y 오른쪽 미분하면 y로 미분하면 여기는 1이 됩니다. 오른쪽은 아주 간단하게 되고요. 왼쪽은 한번 봅시다. 어떤 지수함수 2의 로그 y승이에요. 자,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죠. 일단 그대로 나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연쇄법칙에 의해서, 자, 어떤 함수가 있으면 외부 함수는 그대로 나오고 내부 함수를 다시 한번 뭐로 미분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y로 미분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역함수 관계에서 로그 함수의 그 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y를 y로 미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d 로그 y dy를 하면 1 나누기 2의 로그 y승이 됩니다. 2의 로그 y승은 뭐예요? 2의 로그 y승은 바로 이게 y죠. 따라서 뭐예요? 로그 y를 미분하면 y로 미분하면 y분의 1이 된다. 또 알 수 있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로그 x를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로그 t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t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로그의 미분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쓴 겁니다. 뭐냐면 여기 나오는 f 인버스 y는 y를 이 관계를 쓰거나, 또는 f 인버스 fx는 x다 이 관계를 쓰거나, 두 가지를 써서 공이 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로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미분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함수의 fx의 프라임 미분을 구하라는 거죠. 주어진 함수는 여기 나오는 fx입니다. fx는 로그 x-1분의 x 플러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미분하라는 거 한번 그대로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여기 솔루션 있어요.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d log y는 이거 y로 미분하면 이거는 뭐다? y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미분해 봅시다. 이걸 미분하면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요. 그러면 로그 덩어리는 그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의 역수 그러면 x 플러스 5 나누기 x 마이너스 1 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인사이드 펑션을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인사이드 펑션 전체 x 플러스 5 나누기 x 마이너스 1을 x를 한번 미분해줘야 됩니다. 자, 인사이드 펑션 전체를 이렇게 미분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 역수니까 x 더하기 5분의 x 마이너스 1 되고, 자, 이 부분의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코션트 룰을 쓰는 거죠. 이거는 목 미분 법칙을 쓰는 거죠. 코션트 룰. 자, 이걸 쓰게 되면 분모의 제곱 x-1의 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 곱하기 분자의 미분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의 미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x 더하기 5분의 x-1 곱하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1 빼기 x-5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x-1과 분모에 있는 x-1을 우리가 약분을 하게 되면 분모에는 x 더하기 5 곱하기 x-1이 되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6이 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주어진 fx가 로그 x-1분의 x 플러스 5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서 씁니다. 뭐냐면 로그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자, 로그 y 곱하기 대문자 y는 로그 y 더하기 로그 대문자 y고요. 자, 빼기로 되는 경우는 로그 y 나누기 대문자 y는 로그 y 빼기 로그 대문자 y입니다. 자, 이 관계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로그 x 더하기 5 빼기 로그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f 프라임 x를 계산하면 자, 각각을 미분하는 겁니다. 로그 x 플러스 1은 미분하면 뭡니까? 로그 전체의 역수가 되죠, 일단. 자, 그러면 x 더하기 5가 되고 곱하기 뭘 해주냐면 이 안쪽을 x로 미분한 거 곱하면 이게 뭐예요? 1이 되는 거고 빼기 이 전체의 역수가 됩니다. 전체는 x-1이 되고요. 곱하기 이 안쪽을 x로 한번 미분한 거 하면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자, 이거는 분모를 통분해 줘야 되죠. 통분하면 x 더하기 5 이거는 x-1이 분모가 되고요. 자, 여기는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 x-1을 곱해줬어야 되니까 x-1이 오고요. 빼기 뒤에는 뭘 곱했어야 돼요? x 플러스 5를 곱해줘야 되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분모는 x 더하기 5 x-1이 되고 분자는 정리하면 x하고 2x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거하고 비교해보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보기에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이 메소드 2가 좀 더 쉽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풀어야 될 로그의 미분이 그냥 여기서는 이런 코션트 룰까지 쓰지 않더라도 그냥 나오는 경우인데 메소드 1에서는 우리가 x-1분의 x 플러스 5를 그대로 코션트 룰을 해가지고 또 한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결론하면 로그 y를 y로 미분하면 y분의 1이다. 로그 x를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로그 t를 t로 미분하면 t분의 1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평균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델타 x나 델타 t 이런 것들을 0으로 보냄으로 해서 극한을 취해서 순간 기울기 미분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미분을 쉽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조금 주제를 바꿔서 역함수라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함수의 종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 함수가 뭐냐면 이제는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의 인버스.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sin 함수의 역 inverse of sin x 이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여기 파란색 그래프를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1을 가지는 이 파란색이 뭐냐면은 이 파란색 함수가 바로 sin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sin x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계산하려면 이게 원투원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원래 함수에 있으면 역함수에서는 그 원래 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치역이 된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게 모든 경우에 역함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딱 역함수가 가지도록 우리가 정의역을 한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sin x가 이처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sin x를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in x가 증가하는 하나의 구간을 제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자, x를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하면 그런 경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게 돼서 역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sin x가 구간을 이렇게 제한할 때 역함수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y가 sin x라고 치면 자, 여기 sin x 파란색입니다. 이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그럼 그거에 우리가 역함수를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역함수 계산하면 x는 arc sin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x 이퀄 arc sin y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45도 라인 선 있죠. 45도 라인. 이거에 의해서 그래프가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란색 그래프를 여기 점선 45도 라인에 대해서 한번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빨간색이 되는 거죠. 자, 빨간색이 되고 이게 뒤집히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XY가 바뀌어야 되죠. 자, 이 이제 빨간색 그래프는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arc sin Y가 되고 이제 이게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Y는 원래 이 파란색 그래프의 치역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게 1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 Y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지금 X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함수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는 2분의 파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의 정의역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크 사인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치역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x가 6분의 파일 때 30도일 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의 아크 사인은 뭐가 되냐면 바로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을 제한함으로써 역함수를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의역이 제한이 안 되면 이게 원투원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를 그 경우에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의 역함수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사인 x였는데 그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빨간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사인의 인버스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 사인이랑 코사인의 그 역함수의 그 미분을 할 때는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한번 이거보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sin x가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sin x가 y일 때, 그러면 코사인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뭡니까? 일단 sin x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x의 제곱은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x에 대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코사인 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인을 우리가 y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y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x의 제곱이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y가 sin x라고 하면 코사인 x는 여기에 나오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역과 치역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위쪽 부분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sin x가 y이기 때문에 코사인 x 정리하면, 여기서 코사인 x는 정의하면, 자, 코사인 x의 제곱이 1 마이너스 sin x의 제곱이 되고, sin x가 y라고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x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y 제곱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in x가 y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취하면 x는 arc sin y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코사인 x에서 x여야 되는데 x를 여기 나오는 이 역함수 관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x를 우리가 코사인 x 대신에 arc sin y라고 놓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코사인 x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주어진 게 뭐예요? sin x가 y가 주어졌죠. 자, sin x가 y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에 sin x가 y이기 때문에 x라는 각도가 있을 때 sin x가 y 된다는 거는 우리가 빗변을 1이라고 놓게 되면요. 빗변을 1이라고 놓으면 sin x이기 때문에 1분의 y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모서리의 길이는 y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1로 놓고 이게 sin x 이꼴 y에서 y가 되면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것 y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이 x에 대한 코사인 x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죠. 앞에서 했던 코사인 x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그 관계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사인의 역사인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요, arc sin y입니다. 자, y가 sin x라고 주어졌을 때, y가 sin x일 때 인버스를 취하면 x는 arc sin y가 돼요. 읽을 때, 이 부분 읽을 때, 여러분들 읽을 때 arc sin y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y는 sin x에서 x가 arc sin y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 나오는 이 부분 x 대신에 이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y는 sin arc sin y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arc sin y 이 부분은 어떤 의미예요? sine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앵글이에요. 그죠? 어떤 앵글인데 값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앵글입니다. 그래서 y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식이 이제 이렇게 사인과 사인의 역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 양변을 보면 왼쪽도 y로 되어 있고 오른쪽도 y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양변을 우리가 y로 한번 미분해 봅니다. 자, y를 미분하면 1입니다. 자, 이건 미분해 봅시다. 이거 인사이드 펑션이 있고 아웃사이드 펑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사이드 펑션 그대로 미분해주면 사인 어떤 앵글이기 때문에 사인 어떤 앵글을 미분하면 코사인 어떤 앵글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안에 거 함수 미분 한번 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arc sin y를 우리가 y로 미분하는 이 부분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코사인의 arc sin y는 뭘 의미할 건가? 자, 코사인에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앵글이 됩니다. 앵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앵글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임의로 이 세타라고 한번 우리가 둡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세타 이꼴 arc sin y가 되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y는 sin 세타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y가 sin 세타 되는 어떤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으면 이 세타에 대한 사인이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y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자, 이 빗변을 우리가 심플하게 1로 두게 되면 사인 세타는 1분의 y죠. 그래서 이 부분이 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1이고 이게 y면 이쪽 부분 밑에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y제곱 더하기 이 밑변의 제곱 더한 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1 마이너스 y제곱의 루트 씌운 것과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 관계에서 세타가 arc sin y가 되고 y는 sin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오면 코사인 우리가 앵글 세타라고 놨어요. 그럼 코사인 이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게 바로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 코사인 arc sin y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y로 표현하면 이 부분입니다.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d arc sin y dy는 자, 이거 앞 양변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rc sin y를 y로 미분한 거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sin 관련되는 sin의 역함수를 미분했는데 나오는 거는 이제 sin 코사인이 전혀 없고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들을 조금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사인이었는데 사인과 관련되는 미분이었는데 이제 미분하면 더 이상 사인 코사인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역사인 함수의 미분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코사인의 역함수에 대한 미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rc 코사인 y의 미분입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먼저
y 꼴 코사인 x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x를 입력을 했을 때 y 꼴 코사인 x가 되고 이거의 임펄스 펑션 하면은 x는 아크 코사인 y가 됩니다. 읽을 때 x 이꼴 아크 코사인 y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주어져 있던 y 이꼴 코사인 x에서 이 x 대신에 이 부분을 입력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x로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y 이꼴 코사인 x에서 x 대신에 코사인, 그러니까 아크 코사인 y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양변을 보니까 똑같이 y의 변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체인 룰을 이용하고 양변을 y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y 이꼴 코사인 아크 코사인 y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값이 역시 어떤 앵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코사인 어떤 앵글 하면 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앵글을 나중에 임의로 여러분들이 알파로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두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양변을 체인을 써서 뭐 y로 미분해 봅시다. 좌변 y를 y로 미분하면 1이 되고요. 자, 코사인이 바깥 함수가 되고 내부 함수가 아크 코사인 y가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함수는 뭐가 돼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에 있고 그 안에 있던 거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뭘 또 곱해줘야 됩니까? 안에 있던 거를 y를 한번 미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크 코사인 y를 우리가 y로 미분해주는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아크 코사인 y는 뭘 건가? 또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앵글이 될 것이고요. 이 앵글을 그냥 임의로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알파는 아크 코사인 y가 돼요. 그러면 y는 뭐가 됩니까? y는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한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코사인 알파가 y가 된다는 것은 코사인은 이 빗변을 1로 했을 때 이 밑변이 y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1이고 이게 y면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 돼요. 이거 y 제곱, 이거 제곱하면 1 마이너스 y 제곱 때문에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사인 알파를 알아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사인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사인 알파는 하면 자, 이게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d 아크 코사인 y dy는 바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계산한 거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틀려요? 앞에서 아크 사인 y 미분했을 때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왔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나왔던 것처럼 비록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진 않지만 부호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인 코사인의 미분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결과를 이용하면 어떤 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자, 이게 이러한 어떤 유용한 공식이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아크 코사인 y 더하기 아크 사인 y 하면 이게 2분의 파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공식이 생겨요.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이 아크 코사인 y 미분 그리고 아크 사인 y의 미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크 사인 y를 y로 미분하면 이게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 y를 y로 미분하면 요거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두 식을 한번 더해 봅시다. 이 두 식을 더해요. 이 두 식을 더하면, 자, 왼쪽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개가 부호만 틀리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식을 한번 봅시다. 이 식을 한번 보면, 이 식은 무슨 의미예요? 어떤 식이 있는데, 양변을 y로 미분했더니 0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양변을 y로 미분해서 0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0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y를 미분해서 만약에 상수가 나오면 그거는 y의 1차식일 것이고요. 0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이 원래 식이 이 부분이 컨스턴트, 어떤 상수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원래 것을 찾아보면요. 한번 미분한 게 이거기 때문에 원래는 뭐가 되겠어요? 아크 사인 y 더하기 아크 코사인 y는, 자, 원래는 이게 컨스턴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컨스턴트 값이 뭔가 그걸 찾아봤더니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럼 왜 2분의 파이가 나오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이 각도가 아크 사인 y, 요건 어떤 각도가 될 것이고 요것도 어떤 각도가 될 건데, 그 각각의 각도를, 자, 똑같은 사인 코사인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자, y에 대해서 각도들은 다르겠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아크 사인 y가 어떤 각도 알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오는 아크 코사인 y는 어떤 각도인데, 앵글인데, 이번에는 이걸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알파가 아크 사인 y가 된다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y가 사인 알파라는 뜻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역함수 취하면 아크 사인 y는 알파가 되니까, 자, 사인 알파, 어떤 삼각형에서 한 각을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놓고요. 자, 그러면 그 알파의 사인 값이 y라는 거는 빗변을 1로 하면 이 높이가 y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베타가 아크 코사인 y라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y는 코사인 베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코사인 베타가 y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는 이 각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1이면, 자, 코사인 베타 하면은 y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인데 알파 베타가 이쪽에 각각의 각도면 나머지는 이게 90도니까 알파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80도에서 90도를 뺀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겸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더 해보면요. 이번에는 아크 탄젠트 y의 미분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y 이퀄 탄젠트 x라고 시작을 합시다. y 이퀄 탄젠트 x. 그럼 이거의 인버스 펑션을 계산하면 x는 아크 탄젠트 y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식에서 이 x를 여기에 있는 이 x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x는 아크 탄젠트 y가 되니까 이 x에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y는 탄젠트에 아크 탄젠트 y가 되죠. 양변이 모두 y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우리가 y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 부분 미분하면 1이 됩니다. 자, 오른쪽 부분은 인사이드 펑션이 여기 들어있고 또 바깥에도 함수가 있어요. 아웃사이드 펑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쇄법칙을 한다는 거는 바깥 함수, 자, 탄젠트 여기 나오는
아크 탄젠트 y. 자, 이 부분을 미분하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탄젠트 y 이퀄 탄젠트 x의 기울기, 즉 이거를 미분하면 dy dx 하면 뭐가 되냐면 시컨트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something을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something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시컨트 something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안쪽에 있는 거 우리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되죠. 그래서 d 아크탄젠트 y dy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아크탄젠트 y의 미분. 역함수를 이용하면, 역함수의 관계에서 체인을 이용하면, 자, 이 부분이 쉬운 함수의 그 미분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부분은 아크탄젠트 y가 어떤 앵글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자, 이거를 우리가 아크탄젠트 y는 x죠. 그죠? x가 됩니다. 그래서 y는 탄젠트 x입니다. y는 탄젠트 x예요. 그래서 y가 탄젠트 x라는, y 이퀄 탄젠트 x라는 건 우리가 각도를 하나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직각삼각형에서 따져보면 x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x라는 거는 1분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이게 y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y라고 둘 수가 있고,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이 1이고 이 부분이 y면 나머지 부분 빗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한 거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이 시컨트 아크탄젠트 y의 제곱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 이 부분에서 자, y 이퀄 탄젠트 x, x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가 y였기 때문에 이 빗변의 길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자, 요 부분에서 이제 x가 아크 탄젠트 y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시컨트 요 부분, 요게 x하고 같죠? x의 제곱은 얼마인가? 그러면 시컨트 x를 계산하려면 여러분은 시컨트 x는 코사인 x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시컨트 x는 이게 코사인 1이기 때문에 코사인 x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코사인 x는 이것분의 이거 되죠. 그래서 이거는 루트 1 플러스 y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코사인 x가 루트 1 플러스 y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시컨트 x는 그거의 역수니까 이건 그냥 1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 시컨트 제곱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 시컨트 제곱이 들어오려면 이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1 플러스 y 제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있죠? 이걸로 정리해보면 d 아크 탄젠트 y dy는 뭐다? 1 나누기 1 플러스 y 제곱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로그 함수 그리고 상가함수의 역함수들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했는데, 그거의 결론은 뭐였어요? 원래 있던 함수들의 역함수 관계에서 이러한 형태의 식을 유도하고 이 양변을 체인룰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함수들에 대한 역함수들을 미분들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함수의 역함수, 복잡한 함수의 어떤 미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함으로써 쉽게 그러한 함수들의 미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뒤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삼각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들 한번 보면요. 아크 사인 y를 미분한 것은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이 되고, 아크 코사인 y를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를 아크 탄젠트 y를 미분한 것은
1 플러스 y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함수들은 이제 미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가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적분 형태에서 만약에 1 플러스 y제곱분의 1,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을 뭐 적분해야 된다. 그죠? 적분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자, 미분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이게 나오겠죠. 아크 탄젠트 y,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잘 받으면 나중에 이 미분한 형태의 어떤 함수들의 결과가 나왔으면 나중에 그 결과들에 대한 적분이 이제 원래 우리가 미분을 취했던 이 원래 함수가 되기 때문에 미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적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역함수의 도함수 부분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